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포천 관광 홍보에 관한 걸 만들어 볼게요. 자, 처음에 저희가 파워포인트 다들 들어오셨죠? 파워포인트에 지금 제가 이 홈에 있습니다. 레이아웃은 저는 거의 대부분 지금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빈 화면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전에 이렇게 마우스를 그릴까 하시면 두 개의 개차가 선택되죠. 딜리트 키를 눌러도 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제목 슬라이드로 그럼 들어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깊이 있게 배우게 되면 마스터 슬라이드를 한다든가 적용할 때 약간 명령값이 달라집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현재 빈 화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포천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겠습니다. 포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자,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관광 정보를 들어가겠습니다. 관광 정보 들어갑니다.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뭐를 넣을 거죠? 화면 캡처. 화면 캡처 영상은 따로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죠. 자, 파워포인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단축키가 있죠. Ctrl V. 자, 이렇게 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이 선 보이나요? 이 약간 까만 선 열십자가 보이죠?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걸 보이게 해 놓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만 조금 더 이 눈금자라든가 이런 안내선이 보이는 게 어떤 도형 같은 거 그릴 때 자리를 맞추기가 굉장히 쉬워서 저는 이거를 그립니다. 자, 어디에 있냐면 이건 지금 보기 보이시죠? 예. 보기에 지금 안내선이라고 보일 겁니다. 여기 위에 눈금자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눈금자 보이시나요? 얘는 뭐다? 얘는 눈금자다. 자, 얘는 얘입니다. 얘는 눈금자다. 그럼 안내선은 지금 이렇게 가운데로 나눠지는 거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줬던 안내선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홈 옆에 있는 삽입 탭을 누르시고요. 도형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도형 안에 지금 약간 반달 비슷해 보이는 현이라고 있죠. 현을 클릭하고요. 모양이 조금 유지되길 원해서 Shift 키를 누르고 들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놓으신 다음에 자, 적당한 크기가 되셨으면 이 버튼을 누르고 회전을 할 겁니다. 자, 여기는 회전입니다. 회전을 잘 하셨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라고 돼 있죠. 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그린 다음에 약간 위치가 맞지 않으면 살짝 방향키를 이용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이셔요? 지금 아직 안 보이실까요? 자, 요렇게. 다만 이제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하고 나면 자, 요 작은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요점 보이시죠? 동그라미 보이시죠? 얘는 지금 저희가 모서리가 둥근 걸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걸 꼭 누르고 하면
자, 변화되는 것. 완전 직사각형이 됐다가 모서리가 좀 더 안으로 바뀌죠. 자, 요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삽입에 다시 가서 도형 가겠습니다. 자, 기본 도형의 구름 모양 보이시나요? 자, 구름 모양을 클릭하겠습니다. 구름을 적당하게 잘 하시길 바라고요. 크기를 적당하게. 자, 적당하게 하셨다면, 자, 이 세 개의 도형을 선택을 먼저 하세요. 그러신 다음에, 자, 그리기의 서식입니다. 어디에요? 그리기의 서식을 하시면 도형 병합이라는 게 나타날 겁니다. 그럼 저는 처음에 조각으로 낼 겁니다. 여기 보이는 선들이 다 조각조각 만들어지는 건데요. 조각으로 할 겁니다. 그때 조각을 하시면 이렇게 놓으면 약간 선이 틀어지고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조정을 하실 거면 지금 이걸 취소하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조각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는 어디에? 빈 공간에 둡니다. 빈 공간에 두시고요. 자, 구름 조각 첫 번째 거, 두 번째 구름 조각. 자, 두 개의 조각을 그대로 클릭해서 끌어올리겠습니다. 자, 끌어올렸죠. 그랬더니 구름이 덮였던 부분이 이렇게 모양이 변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자, 그룹. 죄송합니다. 구름 먼저 하기 전에 제가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자, 서식에서 다시 한번 도형 병합 가서 얘를 다시 합쳐주는 겁니다. 원래 얘를 그러니까 조각으로 만들었죠. 네, 다시 합쳐주면 구름 안에 있는 선, 지금 조각된 부분이 합쳐질 겁니다. 자, 얘가 잘 안 됐다면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클릭이 잘 되지 않아서 병합이 잘 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바로 써진다면 병합이 잘 된 거네요.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데리고 와서 글씨가 잘 써진다면 병합이 제대로 잘 된 겁니다. 자, 그럼 얘들도 다시 한번 병합을 해 볼게요. 자, 3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3개의 얘네들도 병합을 할 겁니다. 자, 어디에? 그리기에 서식. 서식에 가서 서식 클릭 안 했습니다. 클릭할게요. 그럼 도형 병합이 없다가 나타나죠. 자, 병합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끌어보면 같이 끌려오면 얘 병합이 되게 잘 된 겁니다. 근데 같이 끌려오지 않고 조각조각 나눈다? 그럼 뭔가 클릭이 잘못돼서 병합이 잘 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개체의 서식 작업창을 부를 때는 이제 방법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저 같은 경우 가끔 도형 스타일 옆에 이 작은 단추를 눌러도 보이시죠? 자, 이렇게 도형 서식 창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방법 말고, 자, 개체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도형 서식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도 도형 서식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클릭 됐죠? 자, 제가 그런데 이 두 개는 제일 먼저 선을 없애겠습니다. 왜냐면 둘 다 선이 없는 거라서 두 개 다 선택했습니다. 선을 먼저 없앨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크기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 크기는 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도 되셨길 바라며, 자, 지금 어디를 갈 거냐면 저희가 포천시청 열어놓은 곳을 가겠습니다. 포천시청에 가서 포천시청에서 지금 여러 관광지 그림들이 보이는데 그 그림 앞에 마우스 포인터가 놓이면 이름이 나타나죠. 한탄강, 하늘다리, 허브 아일랜드, 평강 아일랜드, 산정호수. 저는 산정호수 포천 아일랜드는 이미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좋아하는 곳은 국립수목원입니다. 자, 국립수목원 먼저 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타이핑이 제일 먼저 영어로 쳐지죠. 그럴 때 이제 저도 사실 그게 습관이 잘 안 돼서 안 보는데, 작업 표시줄에 이 부분 보이십니까? 이 부분이 A라고 되어 있으면 영어로 타이핑이 쳐지고요. 자, 지금 제가 한영키를 눌러서 바꾸면, 자, 바꿔보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가라고 변경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한글로 타이핑 쳐집니다. 그래서 작업 표시줄을 한번 보고 타이핑을 하면 오타가 좀 덜 날 텐데, 저도 성격이 급해서 꼭 그걸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 국립수목원? 뭐였지? 이름이 갑자기. 국립수목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목원. 국립수목원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장했고요. 우리가 또 평강랜드? 저는 여기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여기 한번 체크하니까, 여기 체크하니까 뭐로 돼 있죠? 자, A로 돼 있죠? 그러면 한영키 눌러서 전환시키겠습니다. 평강랜드 저장하겠습니다. 한탄강 하늘다리는 저도 다녀왔는데요. 전 무서운 건 무조건 싫어해서 그렇게 좀 가면서도 겁을 먹었지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다리만 무서워합니다. 마우스 우클릭,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시 또 한영키를 눌러야 되겠군요. 한탄강 하늘다리, 엔터. 자, 베어스타운 해볼까요? 마우스 우클릭. 네, 허브 아일랜드도 해보겠습니다. 허브 아일랜드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여러분한테 허브 아일랜드. 자,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죠? 이미지. 자, 이미지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자, 허브 아일랜드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 중에서 저는 여기가 허브 아일랜드 같습니다. 여기는 허브 아일랜드인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허브 아일랜드 야경이 진짜 예쁘네요.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 제가 허브 아일랜드를 타이핑을 쳤잖아요. 그러면 타이핑을 치고 저는 바로 얘를 어떻게 하느냐, 복사를 합니다. 자, 복사하고요. 여기 원하는 그림 앞에 가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이렇게 박스가 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뭘 클릭하지 않고 마우스 포인터를 다운로드라고 이 글씨 파일 이름 옆에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건 위에 겹쳐 쓸 수 있다는 뜻이니까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타이핑을 2번 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문화관광 가서요. 이번에는 산정호수를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다른 이름으로 저장, 산정호수. 그리고 조금 색달라 보이는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 자, 저희가 지금 현재 얘를 그룹으로 묶어 놓으면 굉장히 복사할 때 편한데, 먼저 묶어 버리면 클릭할 때 2개가 동시에 돼서 그림이 구름에도 들어가 버리고 밑에 그릇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룹을 하지 않고, 자, 그릇을 클릭한 다음에, 자, 여러분 보세요. 도형서 시대 지금 보이시나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면 밑에 있는
그것이 달라질 겁니다. 자, 눌렀더니 이런 게 나왔죠. 자, 파일 이름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여기 부분을 눌러서 하겠습니다. 클릭. 근데 저희가 다운로드 하는 건 항상 어디에 있다? 대부분, 물론 이제 가끔 변경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운로드는 다운로드에 있다. 자, 다운로드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죠? 저희가 이름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이름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름으로 잘 해놨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뭐 숫자라든가 특수기호라든가 이런 걸로 돼 있, 특수기호까지는 아니어도 거기 원래 있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자, 여기 부분을 눌러서 큰 아이콘을 하면 보통 그림이 보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저는 스모건을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스모건 열기. 자, 삽입. 자, 스모건이 예쁘게 들어왔네요. 자, 위에 있는 구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라데이션을 저희가 하기로 했죠. 스모건은 그라데이션을, 자, 보세요. 이런 연두색으로 할게요. 왜냐면, 물론 여러분, 이 밑에 보면 선형이라고 보이시죠? 이쪽 부분. 방사형도 있고요. 자, 사각형도 있고요. 경로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뭐 중지점을 없앤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도 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라데이션 중지점 보이시죠? 이걸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너무 갑자기 많은 걸 하면 헷갈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요 정도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 저희가 병합을 완벽하게 돼 있다면 타이핑이 쳐집니다. 그런데 병합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바로 글씨가 써지지 않습니다. 자, 국립수목원이라고 치겠습니다. 국립수목원. 그런데 이 글씨가 하얀색이죠. 그럼 글자 색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 설정하는 방법, 여기를 그냥 클릭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 저기 위에 있는 메뉴 중에서 홈 보이십니까? 자, 홈을 누르고 여기가 글씨색이죠. 자,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옆에 있는 작은 글꼴색을 눌러가지고 무슨 색으로 할까요? 이제 초록 바탕을 했으니까 좀 더 진한 초록으로 할게요, 저는. 그리고 글씨 크기는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아서 국립수목원.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데요. 글꼴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목각 파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난 다면 요것들을 어떤 개체를 선택할 때 이렇게 하면 선택이 되기도 하고요. 자,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르니까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죠. 화살표 옆에 작은 더하기가 생깁니다. 자,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그룹화, 그룹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클릭한 다음에 자,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요. 자, 단축키 있죠. 물론 손이 불편하신 분은 그 방법이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손이 불편하지 않고 나는 시험을 볼 거야. 그러면 좀 더 빨리 익숙해지려면 단축키를 배우셔서 많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저는 컨트롤 G. 제가 지금 메모장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먹지 않았습니다. 컨트롤 G. 어떻게 됐어요? 대체 두 개 선택되어 있는 게 하나로 바뀌었죠. 이게 바로 선택이 돼서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복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홈 위에 있는 복사를 누르고 붙여넣기 누르면 이렇게 앞에 살짝 해서 나오죠. 자, 빨간 선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점으로 된 이 빨간 선은 수평과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 선이 보이는 게 굉장히 편리하죠. 자, 하나 했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볼게요. 자, 이번엔 다른 방법. 마우스 우클릭. 자, 다시 한번요. 마우스 우클릭. 복사. 그 다음에 다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붙여넣기. 자, 붙여넣기 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 빨간 선이 없어지죠. 근데 옆에 것과 선이 맞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빨간 선이. 저희 눈에만 보여서 사라지는 거예요. 저희 그거를 돕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밑에도 할게요. 저는. 자,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끌어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컨트롤 키를 저는 현재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넣었어요. 자, 복사가 됐죠. 그런데 저는 가운데 정도로 할게요. 자,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수평이 맞는지 이렇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지금 그룹이 져 있기 때문에 얘네 그림을 바꿀 때는 요거를 그냥 이 네모 두 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그룹 상태로 하면 두 개가 다 그림으로 바뀌기 때문에 클릭 한번 하시고 밑에 그림 부분, 그룹 부분처럼 보이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가시고요. 그림에 파일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하겠습니다. 아, 됐죠? 자, 그 다음에 국립수목원은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그런데 글씨가 너무 크고 그러면 글씨체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맑은 고딕으로 하고요. 글씨는 한 18 정도로 할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클릭하고 한 번 더 그릇을 클릭해서 채우기 누르시고요. 채우기 누르셨으면 자, 파일 가겠습니다. 파일 가셨죠? 자, 파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산정술 보겠습니다. 산정술 넣었습니다. 와, 멋지네요, 분수가. 자, 위에는 산정도시로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을 깜빡 잊고 글씨 색깔을 안 바꿨죠. 글씨 색깔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위에 것만 클릭하셔도 되고 이렇게 블럭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홈 탭에서 여기 글씨를 갔는데 저는 아프리카 박물관은 왠지 주황색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요거 마음에 들어서 요거로 하겠습니다. 자, 글씨체는 바꿀 수 있죠. 글씨체도 바꿔도 되고 글씨 크기도 어떻게 한 16 정도로 한 줄로 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산정호수 하겠습니다. 산정호수는 조금 더 다른 컬러 하고 싶어요. 산정호수 어떤 컬러 하면 좋을까? 자, 이 컬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름 보이시죠? 구름도 색깔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다 다른 걸 해보기로 우리 했으니까 그라데이션에서 채우기, 구름, 산정호수. 전 이거요 하겠습니다. 방사형? 저는 경로형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프리카 박물관도 자, 구름을 선택한 겁니다. 전체가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일단 선택되면 한 번 더 구름을 클릭해서 자, 여기 채우기 보이시나요? 이거 누르시고요. 그라데이션 보이시나요?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 가셔서 약간 주황빛이 많아서 주황으로 해볼게요. 오,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여기 수목원에 그릇을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 누르시고요. 그림 누르시고 파일 누르시고 이번에는 여스타운 하겠습니다. 오, 자, 마음에 들고요. 자, 구름을 클릭해서 그라데이션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라데이션 이번에는 자, 요걸로 바꿔볼게요. 아닌가? 좀 다른 걸로 해볼까? 조금 좀 방향을 이렇게 아, 그럼 산정호수랑 너무 비슷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럼 좀 다르게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름이 뭐라고 했죠?
베어스타운. 물론 글꼴을 바꿀 수도 있고요. 범위 설정하시고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홈에서 글꼴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휴먼 엑스포로 해볼까요? 휴먼 엑스포 24. 자, 마지막 하나. 자, 클릭하고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누르시고 파일 누르시고, 자, 이번에는 어떤 걸 할까요? 한탄강 하늘다리 하겠습니다. 한탄강 하늘다리. 자, 그리고요, 한탄강 하늘다리. 자, 그리고 한탄강 하늘다리는 여기 홈에 가셔서 글꼴 바꾸셔도 되고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빙글의 메로나체. 빙글의 메로나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글씨가 좀 큰 것 같아서 작은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저희가 그라데이션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라데이션 안 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는데 노란색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그랬더니 글꼴이 왠지 그라데이션과 어울리지 않아서 저는 글꼴도 노란색 중에 가장 진한 걸로 하겠습니다. 베어스타운도 이렇게 보니까 글꼴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고요. 글꼴 색이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글꼴 색 중에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베어스타운. 노란 바지랑 어울리게 베어스타운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이 여기까지 연습하셔서 해주시면 다음 수업이 빨리 진행되고, 그리고 수업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초이면서 꼭 배워야 되는 걸로 반복할 수 있는데, 시간이 되신다면 꼭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영상은 반복해서 듣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